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지난 3개월보다 이번 일주일 동안 받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지금은 일요일 밤 아닙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이 돼서 월요일 새벽 0시 40분입니다 오늘 이 세트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소니에서 빌린 거여가지고요. 겨우 한 며칠 사용해 본 걸 가지고 제가 이 FS700 4K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느껴지네요. 일단 이 세트 자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FS700이에요. 버전 3.0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FS700은 버전 2.0이에요. 버전 1.0에서 2.0으로 올라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가장 큰 거는 요 옆에 보시면 줌 레버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 앞에 다는 전동식 줌 렌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돌리는 타입이었는데 전용 줌 렌즈가 나왔죠. 18200짜리. 그걸 장착했을 때 이 레버가 작동하게 만드는 펌웨어가 2.0이고 3.0은 이 뒤에 있는 4K 저장 장치를 구동시킬 수 있는 게 3.0입니다. 그리고는 요 뒤에 있는 게 요 부분이 이제 4K에 관련된 장치인데 이름이 몰라요. 이게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일단 제일 뒤에 있는 이 녀석, 요거는 V마운트 배터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BPFL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 뭐냐면 일반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4.8V를 사용하죠. 얘는 12.8V예요. 살짝 그 볼트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V마운트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 사용했던 그 충전기를 쓰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반 V마운트 배터리를 꽂으면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소니에서는 이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소니, 또 V마운트 배터리를 또 사야 됩니다. 이거 되게 비쌀 텐데 이것도 한 7, 8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일단 V마운트 배터리는 요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얘는 좀 짧아졌어요. 그게 이게 배터리의 특징이네요. 용량은 5450mAh네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대략 24분을 꽉 채웠을 경우에 한 절반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4분, 50분, 1시간 정도는 촬영하겠네요. 뭐 그 정도고. 자, 요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끼고 빼내면 요게 4K 녹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어디 써 있을 텐데 밑에 있네요. AXS-R5. 와, 11V에서 17V 쓰게 되어 있네요. 저 지금 새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반 V마운트 배터리를 써도 이 기계에는 이상이 없을 텐데 소니가 이걸 많이 팔고 싶은가 보군요. 아, 이거 애매하네요. 요 녀석은 그 4K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위쪽을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요 위에 전용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512기가짜리예요. 512메가고 헷갈리네요. 요거는 AXS-512S24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복잡한데요. 512기가바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4K 60프레임을 찍으면 512기가로 24분 찍어요. 4K로 30프레임 찍으면 1시간을 찍습니다. 너무한데요. 512기가짜리로 24분밖에 못 찍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를 꽉 채우고 나서 드는 고민이 뭐냐면 하드디스크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2기가짜리 하드를 전 주력으로 쓰거든요. 3기가나 4기가짜리는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고 2기가짜리를 많이 쓰는데 이제 4K를 작업하기 위한 컴퓨터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관건은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때문에 SSD를 여러 개를 이제 레이드를 묶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용량으로 써보고 나니까 SSD를 묶어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의 답이 안 나온다. 하드디스크를 묶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드가 보통 64메가 버퍼를 가지고 있으니까 버퍼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느리게 돌아가죠. 보통 전송률이 한 60메가에서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테라짜리 하드 10개를 묶으면 20테라가 나오고 전송 속도는 한 600메가.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서 좀 고민이 생기네요.
요거 하나면은 2테라짜리 하드에 2테라 포맷해도 2테라 안 나오니까 4번은 못 집어넣고 3번 들어가겠군요. 2테라짜리 하드에 24분짜리가 3개가 들어가니까 아이쿠 끔찍하네요. 자, 어쨌든 요게 4K 녹화 레코더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으로 아웃풋이에요. 요거는 저도 요걸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팬 달려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 녹화 유닛에게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려있는 이 녀석이 인터페이스 유닛이에요. 붙여놨네요. 잘도 붙여놨네. 인터페이스 유닛을 분리. 이게 인터페이스 유닛하고 이 앞쪽에 카메라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리그를 이용해 가지고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인터페이스 유닛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HXR-IFR5 시리얼 넘버이 143번이네요. 벌써 143개나 만들었나? 어쨌든 이 녀석을 보시면 옆에 이제 파워 스위치가 달려있고 홀드가 달려있고 뭐 녹화라든가 플레이라든가 메뉴는 직접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해 가지고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간단합니다. 뭐야 이거를 여기다 좀 같이 넣어놓지. 그거 좀 희한하네요.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이유는 아마 F5나 F55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 유닛이 필요 없고 이 녀석만 갖다 붙이고 쓰면 되니까 두 개의 호환을 위해서 요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우와, 거기에 메모리 카드까지. 제가 이걸 빌려오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손에 한 1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만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DC에 제가 128기가짜리 CF를 집어넣는데 그 CF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속도 때문에. 128기가짜리가 100만 원. 얘는 512기가짜리가 200만 원. 거의 4배 정도의 가격 효율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메모리 가격은 새로운 규격이라서 그런지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요. 나머진 가격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FS700 거의 돈천 900만 원이었던가요? 그렇게 주고 샀는데 이걸 또 돈천을 더 들여서 산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F55가 3,200만 원 정도 하던가요? 거기에다가 녹화 유닛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뭐 앞에 이 컨트롤 유닛이 없더라도 거의 4천 몇백 정도 하겠죠? 4천 몇백에 비해 가지고 2천만 원 돈이면 반값이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리고 요 녀석하고 이제 FS700을 연결하는데 요게 들어갑니다. 우짜 나와라. 제가 요거를 쓰는데 좀 익숙치가 않은 케이블이라서 자, 잘도 묶어놨네. 제가 묶었지만 너무 잘 묶은 것 같아요. SDI 케이블로 연결이 돼요. 1m짜리를 제가 소니에서 같이 빌렸거든요. SDI 케이블로 카메라하고 이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처럼 일체형으로 사용하시려면 밑에 리그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암이나 뭐 이렇게 좀 무게가 덜 나가야 되는 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을 한다. 그런데 이 저장 장치까지 같이 거기다가 올리게 된다면 무게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DSLR 카메라 같은 거 쓰면 너무 행복한 게 가벼워가지고 뭐 미니집 같은데 이렇게 올려놔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ENG급의 어마어마한 큰 놈을 올리려고 그러면 휘청휘청거리고 막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이 SDI 케이블만 긴 걸 쓰시게 되면 나머지를 다 빼버리고 가볍게 FS700만 올리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기타 장비들
움직임에 필요한 장비들의 가격을 쭉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의 4K도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녀석 이제 스펙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4K 촬영도 가능하고 2K 촬영이 가능하다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K에서는 슬로우 모션을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촬영하실 수가 있고, 4K 슬로우 모션은 4초를 촬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얘는 12비트 카메라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16비트예요. 16비트로 녹화가 가능하다. 저도 아직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아마도 SDI로 끌어내다 보니까 들어온 데이터를 거치지 않고 일로 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사실은 제 컴퓨터가 4K를 원활하게 구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사양이 안 돼요. 제가 아마 이거 샘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샘플 영상은 나중에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에 들어간 샘플은 아마 이게 재밌는 게 이걸로 4K도 녹화를 하지만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요 2K랑 4K랑 동시에 녹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프리뷰를 해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죄송스러운 게 뭐 한 달이라도 좀 써봤으면 뭔가 개인적으로 많은 걸 알게 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꼴랑 일주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FS700이 V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고, FS700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해봐야 되겠군요. 일단 HDMI 끌어내고, 요거 땡기고, 그리고 카메라를 싹 분리를 하고. 자, 요 밑에 시스템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쪽에 보면 매트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매트박스에 뭐 늘 보시던 거니까 별로 특이할 거 없고요. 그리고 팔로우 포커스 장착해 놨고요. 그리고 EVF 파인더 장착해 놨고 끝이네요. 아래쪽에 이거는 제가 계속 쓰는 게 램파트 거 리그를 사용하는데, 램파트 리그의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장점이 밑에 어깨 패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삼각대형 V마운트가 여기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게 앞쪽에 카메라가 붙고 뒤쪽에 저장 장치가 붙다 보니까 정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가운데를 카메라도 이용하겠지만 어깨 숄더 리그를 이용할 때는 어깨에 올릴 때도 그 정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램파트 리그가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쪽에다가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꺼내놨는데, 이 트라이포드에는 원래 제 거는 8분의 3인치 2개 박히는 트라이포드라서 이렇게 그 V마운트 어댑터, 삼각대 어댑터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바라본 거, 바라본에서 이 마운트만 12만원에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 리그만 이렇게 하면 80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다른 리그 값 알아보시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가격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리그 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저렴한 리그니까. 거기다 저는 기존에 램파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2개 분량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앞에 게 한 덩어리고 이 뒤에 끝도 한 덩어리예요. 그거를 여기다 꽂아 넣었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걸 한 세트 더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일단 트라이포드 이렇게 고정해 놓고, 그리고 카메라 붙이고, 좋아요. 카메라를 붙이실 때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빼서 붙이시면은 뒤쪽에 저장 장치 붙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팔로우 포커스 맞춰 주시고. 오예.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 장착하시고, 그리고 저장 장치 끼기 전에 일단 SDI 케이블부터 꽂아 주시고, 그리고
요쯤에다가 이렇게 저는 한 바퀴를 감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도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이 마운트가 이 케이블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자, 가지고 있던 거 이래저래 조합한 거 치고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밀어 넣어주고 조여주고 조여. 좋습니다. 높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높이 고정. 그리고 이렇게 빼보면 어느 쪽이 무거운가? 와, 이래도 앞이 무겁군요. 앞이 무거우니까 이럴 때는 삼각대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보내주고. 어디냐? 여기 적당하네요.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매트박스 닫아주고 딱딱 모든 게 완벽하군요. 오케이, 그냥 봐줄만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쭉 보시더니 와, 완성을 했구나, 뭐 완전체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만 뭐 보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어깨에 올리실 때는 뭐 특별히 여기 장착되는 핸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로우 앵글을 찍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앞에 손잡이가 있고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핸드헬드로 이렇게 로우 앵글 찍는데, 꼭 그 프레데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들고 나왔던 7.62mm 미니건을 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팅도 마무리 됐네요. 이제 차후에는 여기도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가 뒤에 있고 앞쪽에는 8분의 3인치랑 4분의 1인치 나사가 위쪽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가운데 손잡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들기에 좀 애매하니까 가운데 하나 닫고 딱 들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한 12kg, 13kg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이게 측정을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무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다닐만 하고 어깨에 올려가지고 촬영을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숄더에다 올려가지고 그러면 꽤나 편리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민감한 얘기를 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쟁 기종이 있잖아요. 캐논의 1DC. 1DC로 촬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FS700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1DC는 일단 휴대성 면에서는 FS700을 압도하죠. 그냥 앞에 DSLR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이따시만한 걸 갖고 다녀야 되고, 그 휴대성 면에 있어가지고는 FS700이 4K 버전이 1DC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1DC가 30프레임이던가요? 제가 왜 갑자기 기억을 못하죠? 1DC가 아마 30프레임일 거예요. 30프레임 이상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DC를 사용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1DC는 RAW 촬영이 안 되죠. 이건 16비트 RAW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휴대가 필요하시다면 1DC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가벼운 카메라는 당분간 아직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블랙매직 시네마에서나 이렇게 4K가 남아있긴 하군요. 블랙매직이 나오면 그때 또 이제 판세가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지지 싶어요. 1DC가 초기 출시 가격이 1,800만 원이었고 지금도 아마 1,500만 원 좀 넘게 줘야지 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거의 2천만 원 돈이고, 블랙매직이 얼마에 나온다 그랬죠? 800인가 600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그저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하는 건 여러분이 밑에 리플 착착착 달아주셔야 돼요. 블랙매직은 제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DC는 그 자체로 노이즈 컨트롤도 훌륭하고, 사실 FS700도 노이즈 컨트롤에 있어가지고는 1DC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FS700이 1.5 크롭 센서 35mm 대비 1.5 크롭 센서에 비해 가지고 1DC 같은 거는 100% 풀프레임 센서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무게, 휴대성 이런 면에서는 1DC를 쓰시면 되고, 60프레임이라든가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미지, 제가 사실 FS700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5막3을 잘 안 쓰고 FS700을 썼던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5막3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에러율도 이게 더 원활한 것 같고, 경쟁 기종이 있군요.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죠? C500이 그 4K 촬영이 되잖아요. C500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는 분이 따로 뭐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저도 C500은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손대기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이 세트를 이용해서 찍어본 영상들이 있어요. 4K로 보여드리긴 힘들고,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4K로 만들어 놨으면 샘플은 4K로 나올 텐데,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게 아마 화면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무게를 가지고 촬영하면 저런 게 나온다, 그 정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일단 무게가 무겁다는 건 액세서리가 아까 비싼 게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라이포드도 2급 이하 100볼짜리거든요. 100볼 이하는 쓰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무게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야, 슬라이더 같은 것들도 슬라이더 2인치급 그 정도를 쓰셔야지, 그 밑에 일반 DSLR용 쓰시면 잘 안 나와요. 억지로 제가 슬라이더를 DSLR 걸 써봤는데 어느 정도까지지 그게 완벽하게 이 무게를 버티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뒤에 4K로도 찍었지만 이 앞에 걸로 HD, 동시에 녹화한 것 중에서 HD급으로 촬영한 거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어요. 샘플이라고 보여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우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4K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컴퓨터가 4K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면은 어느 정도 제가 그 4K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겨우 24분 찍었는데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24분에 512GB입니다. 자,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네요. 제일 저렴합니다. 이 급에서 이 성능을 가진 녀석 중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소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 무거운 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건 일단 엄청 무겁다는 거고 크기가 크다는 거고, 편리한 건 분리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아리의 알렉사가 분리형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나름 쓸모가 있는 기능이니까 뭐 만족하고 있고요. 나오면 달리지 싶습니다. 손이 이제 돌려줘야 될 때가 가까우니까 조금 아쉽네요. 좀 더 많이 찍어보고 싶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